점심 드시고 차 한 잔 하시면서 함께 하시겠어요? 이슈앤피플의 작은 응접실 살롱 드 상암. 오늘은 대한민국 최초의 밀리언셀러 작가시죠. 김홍신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방송인이시기도 하고 정치인이시기도 하고 타이틀이 워낙 많으신데 그냥 작가님으로 오늘. 그럼요. 저는 제일 좋습니다. 네, 신간이 나왔어요. 따끈따끈합니다. 겪어보면 안다. 예. 제목부터 너무 와닿는 이 책 소개 좀 해주십시오. 예, 오래전에 제가 쓴 그 시인데요. 네. 그 시를 다른 방송에서 이렇게 시니까 이제 낭송을 했는데 10줄밖에 안 돼요. 네. 근데 그게 작년부터 이렇게 쇼폼에 엄청나게 이렇게 돌았어요. 근데 겪어보면 안다가 이제 처음에는 굶어보면 안다. 네. 밥이 하늘인 걸. 네. 작가님 그러면은 한번 제가 다 못 외워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찾아볼게요. 맨 마지막은 네. 그거예요. 음. 죽음이 닥치면 안다. 네. 내가 세상의 주인인 걸.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소재로 사람은 이제 겪어보면 알긴 알아요. 그런데 겪을 때만 알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나면 잊어버려요. 잊어버리죠, 또. 맞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제 네. 저 같은 경우는 활동을 많이 했으니까 다 인생을 제대로 잘 살겠거니 하는데 네. 안 그래요. 쟤들 같은 경우 더 놓쳐요. 놓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오늘은 결심을 해요. 근데 이제 자고 일어나면 내일은 살던 대로 사는 게 맞아요. 살던 대로 사는 게 그 습관이 됐고 편안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 이제 제일 놓치는 게 뭐냐면 행복, 건강, 네. 사랑, 용서, 배려, 베품 이런 것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놓치게 돼요. 네. 그래서 그거를 겪어보면 안다. 놓치지 말자 이거죠. 그래서 이제 생각 사용 설명서라고 네.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생각 비틀기 네. 또는 그 생각의 그물.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 그물에 빠져 살아요.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자 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서 생각의 그물에 걸려 사는구나. 그래서 겪어보면 안다. 그 네. 그물에 빠져나오자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나열한 것입니다. 전 그 작가님 그 책에 보면 이제 겪어보면 안다가 또 한 챕터로 따로 또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딱 느낀 게 저도 한마디 꼭 그때 이제 생각나는 게 그거였습니다. 예. 사람은 꼭 그때였음을 늘 지나고야 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생각이 그때였음을 늘 지나고야 알아요. 그 당시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 네. 또 이별하면 안다. 네. 맞아요. 그이가 천사인 걸 이랬더니 네. 사람들이 이제 폭소를 일으켜요. 네. 그러니까 사람은 늘 그 자기 가까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거를 잊어버려요. 근데 그 사람이 떠났을 때 맞아요. 비로소 그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제가 어제 광화문 네. 그 대형 서점에 한번 갔었는데요. 네. 그 신작 에세이 쪽에 이 겪어보면 안다가 있는데 네. 사람들이 많이 흥미롭게 좀 뒤져보고 있는 걸 제가 뒤에서 보면서 내일 우리 작가님 초대해놨는데라고 사실 흥미롭게 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이 짧아서 우리 밖에서 저희한테 답해줬는데 요거는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읽어주고 가겠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감히 작가님 앞에서 제가 읽겠습니다. 그래요. 예. 겪어보면 안다. 김홍신. 굶어보면 안다. 밥이 하늘인 걸. 목마름에 지쳐보면 안다. 물이 생명인 걸. 일이 없어 놀아보면 안다. 일터가 낙원인 걸. 아파보면 안다. 건강이 엄청 큰 재산인 걸. 일단 여기까지만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늘 지나고 알아요. 진리다 진리. 그러니까 아까 말씀 중에도 생각한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라는 글을 그 폴 발레리의 네. 아주 명구가 있죠. 너무나 네. 와닿았는데 네. 방금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와. 그러면 작가님이 겪으면서 알아가신 것들 그 중에 가장 그냥 뼈 때리는 거. 예. 그러니까 딱 그 코로나 네. 그다음에 이제 해외 여행 중에 네. 그 국경 경비대를 네. 거기에 이제 서브천지 않습니까? 네, 근데 네. 그 나라 말을 제가 모르니까 예. 네. 거기를 그냥 모르고 들어갔더니 기관총이 제 가슴에다 푹 대는 거예요.
근데 그 짧은 순간에 어마어마한 어려서부터 왜 중요한 사건들 있죠. 네. 어마어마한 것들이 한꺼번에 쫙 떠올라요. 진짜 그렇구나. 아주 짧은 순간에. 어머. 파노라마처럼 하는데 그냥 압축으로 떠오르는 압축으로 떠올라요. 아.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신부님한테 네. 무슨 얘기하다 그 얘기를 했더니 이제 물론 산 사람이지만은 왜 그 다리 위에서 옥상에서 떨어졌는데 산 사람들 있잖아요. 네. 네네. 그분들 얘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분들도 뭐냐면 거기서 뛸 때는 에이 죽자 하고 뛰었는데 네. 내리는 그 짧은 순간에 뛰어내리는 그 짧은 순간에 온갖 것이 이렇게 스쳐 지나간다. 예, 파노라마가 아주 이렇게 압축적으로 떠오르거든요. 그런 걸 떠오르고 나면은 살았을 때 그 황홀감 있죠. 이걸 느끼게 돼요. 그래서 제가 그 학생들한테 제자들에게 강조하는 게 생명의 존엄성. 네. 어떠한 경우라도 자기 목숨은 이 지구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지켜줘야 된다. 이걸 강조합니다. 근데 그 아까 그 국경 경비대가 있는 나라는 어느 나라였어요? 리비아였습니다. 그게 가다피를 만난 다음 날인데 저런. 거기가 국경 경비대인데 그걸 모르고 제가 바닷가 저런. 바위 뒤로 갔거든요. 근데 그 앞에 써붙여 있는데 중동말로 써붙여 있으니까 모르시죠. 모르죠. 이게 그 앞에 그게 써 있는 게 뭐냐면 거기로 오면은 무조건 발포한다. 큰일 날 뻔했어요. 이거였다는데 세상에. 저는 지금 글자를 모르잖아요. 그냥 바다 경치 때문에 그냥 들어갔던 거죠. 아니 안내하는 분들도 안 계셨어요? 아니 이제 뒤에 있는데 뒤에 그분이 저를 안내하던 분이 뭐냐면 옛날에는 그 카메라 필름 가르치잖아요. 예. 그거 이게 저를 사막에서 사진 찍어주고 이제 카메라를 그 필름을 갈아끼는 사이에 그 사람하고 같이 갔어야 되는데 제가 앞을 간 거예요. 미리. 찰나의 순간. 진짜. 찰나의 네. 순간이죠. 그 지금 국경 경비대 말씀 전에 코로나 얘기를 하셨거든요. 예. 코로나 때 무슨 일이 코로나로 있으셨어요? 제가 그 응급실, 음압실, 일반 병실에서 한 20여일간 그러니까 죽음을 겪은 거죠. 완벽하게. 그 지퍼 있는 그걸 이동하시고. 그렇죠. 그죠? 그렇죠. 세상에. 그리고 이제 거기는 하루에 사람을 5번 이상은 못 봐요. 그러니까 간호사, 의사 그 하루에 5번밖에 못 보는데 그분들도 저는 지금 눈만 기억이 나요. 왜? 그렇죠. 이 우주복 같은 거. 우주복 같은 걸 입고 눈도 그 두터운 안경을 썼거든요. 네. 고글 썼습니다. 고글. 그걸 쓰죠. 네. 그러니까 눈밖에 기억을 못 하는데 거기에 있으니까 이게 그 왜냐하면 죽음을 선고받은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저 거기 음압실에 간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분들은 이제 천사예요. 저한테 몸에 주렁주렁 뭐를 매달려 놓고 뭐 맨날 그러지만은 천사였는데 참 사람이 얼마나 간사하냐면요. 이제 일반 병실로 퇴원하고 다음 날 보니까 분명 천사였거든요. 네. 근데 다음 날 보니까 간호사, 의사, 선생님이더라고요. 천사가 아니고 직업인이었군요. 사람이었어요. 이번에 그 겪어보면 안 돼도 그런 얘기를 다 써놨습니다. 그러셨구나. 예. 아니 근데 지금도 이번 책이 무려 139번째 책. 예, 39번째 책입니다. 아니 제가 숫자가 입에서 안 나와서 근데 아니 어떻게 그렇게 이런 다작을 그리고 또 대중에 사랑받는 글을 쓰시는 원동력은 어디서 나오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죠. 뭐. 그러니까 미치고 싶었는 게 그 어려서부터 제가 제 나이에 유치원 다녔다면 거짓말로 알아요. 그 53년도 졸업이더라고요. 금수저셨구나. 졸업 그 사진을 보니까 흑백인데 거긴 단기 뭐 4,300년 써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그 성당 유치원인데 그 불란서 신부님이 그 외국 만화를 갖다가 전부 말풍선 우리말로 바꿔줬어요. 그러니까 유치원 다니면서 한글을 뗐으니까 만화에 말하자면 미친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때도 만화에 미치니까 어머니는 만화를 읽으면 나쁜 짓 하는 걸로 알았어요. 우리 때는. 맞아요. 네. 그래서 어머니하고 전쟁이 하고 그러니까 동화, 소설 뭐 이제 옛날에 책이 없으니까 탁 치는 대로 그래서 그 활자 중독. 그 정도로. 예, 지금도 활자 중독이 돼 있습니다.
그 오죽하면은 집에서도 신문을 4개나 봐고요. 아. 잡지 이렇게 봐야죠. 지금도. 아니 이렇게 안경을 이렇게 눈 괜찮으세요? 눈이요. 네네. 사람을 살리느라고 그랬는데 그전에는 멀리는 잘 보이고 앞에 거는 안경을 썼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앞에가 잘 보이고 멀리가 안 보여요. 아 시술을 가볍게. 시술 안 받았어요. 안에서라도? 네. 와. 정정하세요. 건강하시고 정정하시고. 아니 근데 몇 남매 중에 몇째세요? 제가요? 막내신가요? 아니 외아들입니다. 어머나. 그러니까 성당 유치원 다니신 거예요.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또 어머니께서 이거 만화 안 된다 말리셨구나. 그렇죠. 아. 그리고 이제 제가 의대를 떨어지고 나서 국문과를 저가 몰래 선택했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그 글쟁이는 배고프다. 폐병쟁이, 네. 그 배고픈 거, 그다음에 말썽꾸러기 뭐 어머니를 그렇게 알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죽어도 그 길로 가고 싶었기 때문에 그때 꺾으셨으면 나중에 후회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재수할 때 부모님은 제가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사실은 재수할 때 소설을 7편을 썼습니다. 재수할 때 소설 7편을 쓰셨다. 그러니까 공부한 게 아니죠. 전무후무할걸요? 그런 일은 아마 거의 그럴 거예요. 세상에. 그때 쓰신 7편이 결국 139권까지 온 건데. 그런 걸 쓰는 이제 기초가 됐던 네, 것이죠. 네, 네. 아니 근데 소설을 쓰려면 글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상상하셔야 되고 예. 모티브가 있어야 되고 관찰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책을 많이 읽은 덕하고 네. 그다음에 제가 여러 가지 일을 젊어서부터 많이 저질렀어요. 네. 그냥 순탄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 저지르는 것이 소재가 됐고 그다음에 제가 첫 번째 직장에 이제 군 그 장교로 ROTC 장교로 제대하고 네. 첫 직장이 지금은 이제 월드비전인데 옛날에는 선명회라고 했어요. 예. 거기에 그 선명회 산하에 지금으로는 한센병인데 옛날엔 나환자라고 혹은 그러죠. 문둥병이라고 했죠. 거기에 그 제가 나환자 그 당시 나환자들하고 2년을 함께 살면서 나환자들이 먹는 DDS라는 약이 있어요. 네. 굉장히 독한 약이에요. 예. 그 약을 6개월간 먹었어요. 왜요? 드셨어요? 환자도 아니신데. 연대 의대 그 유준 박사님이 제가 하도 한센병 환자들하고 같이 밥 먹고 돌아다니고 자고 하니까 그 뭐라 그러죠? 불안하다. 그래서 그분이 예방 차원에서 일부러 약을 먹였어요. 강제로. 저는 먹기 싫었죠. 워낙 약이 독한 거라. 그 외아들이 지닌 어쩔 수 없는 한계를 본인이 마구 뛰어넘고 그런 거죠. 길들이지 않은 말처럼. 그러니까 어머니는 늘 그랬어요. 네. 저거 인간이 될까 모르겠네. 그랬는데 인간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인간 시장이라는 또 어마어마한 걸작을 또 알겠습니다. 하셨죠. 예. 저희가 또 광고를 얼른 듣고 와서 예, 또 예. 재미난 말씀 듣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이슈앤피플 오늘 대단하신 우리 김홍신 작가님 모시고 저희가 삼매경입니다. 수다 삼매경. 문자가 있어서요. 잠깐만 볼게요. 3508님 멋진 게스트 출연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3661님, 김홍신 작가님, 저는 67세입니다. 오래오래전 인간시장으로 역대급 돌풍을 일으키셨는데 반갑습니다. 여전하세요. 항상 건강하시고 지금처럼 활동하시면서 많이 행복하세요. 이렇게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인간시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81년에 발표된 소설. 주인공 장총찬이 나의 롤모델이다 하는 분들이 정말 많으셨는데 멀지 않은 곳에 그런 분이 한 분 계셔서 제가 81년도면 정확히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수업 시간에 제가 인간시장을 가지고 와서 네. 보다가 선생님한테 뺏긴 적도 있지만 친구들이 이거 돌려보자고 하는 통에 제가 아주 성화에 아주 시달렸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선생님이 오늘 그 자리에 계신 거예요. 그걸 읽으셔서. 그러면서 밤에 잘 때 꿈을 꿉니다. 네. 제가 장총찬처럼 그럼요. 하는 꿈을 꿉니다. 진짜 맞아요. 그 꿈 꾼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총찬이라고 속이고 다니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 만났고 그다음에 가짜 김홍신이 있었죠. 그다음에 그 가짜 인간시장 책이 그 뉴욕가 좌판에 돌아다니죠. 아주 정확하게 찍어낸 것들. 예, 예. 카피본. 네. 네. 카피본이 아니에요. 카피본도 아니고. 그러니까 겉만 인간시장이고 안은 내용은 다른 내용이에요. 저런. 그래서 그걸 아주 싸게 파는 거가 있었고 네. 별일이 다 많았습니다. 그런데
가짜 김홍신 생각해 보세요. 제 집을 찾아왔어요, 여성이. 네. 그러니까 보니까 그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막 우니까 이제 아내가 이렇게 안아주면서 그러니까 많이 속은 거예요. 돈도 속고 어머. 인간 자기가 그 김홍신이라고 하고 사기친 거죠. 이상해. 근데 지금도 왜 가짜들이 많잖아요. 많죠. 근데 저를 제 가짜가 있었다는 게 세월이 지나도 물론 글로 썼지만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 근데 그분은 또 얼마나 김홍신이 되고 싶었으면 그랬을까. 아니 제가 살면서 저 기억에 이승만 대통령 양자 사칭 사건 이후에 사람 사칭한 사건 처음 봅니다. 네, 그런 게 있었죠. 맞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그 인간시장 이 인간시장을 쓰시게 된 어떤 그 결정적인 계기나 사건 이런 게 있으셨어요? 있었죠. 제가 그 당시에 그 동아일보에 네. 이제 컬럼을 쓰는데 이게 이제 서울 요철이라고 그래갖고 뒷골목 얘기예요. 네. 그런 얘기를 쭉 취재를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니까 취재를 하러 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직접 취재를 하시면서. 그러면 그런 거를 한 데다가 그 당시에 제가 도둑놈과 도둑놈이라는 꽁트집을 썼는데 이제 계엄 때 잡혀간 거예요. 네. 그분이 언론 통폐합에 주모를 했던 분이고 국회의원까지 했는데 그분한테 잡혀갔어요. 근데 그분이 뭘 총괄했느냐면 이렇게 이게 신문, 방송, 잡지 뭐 이런 것들을 모두 검열했잖아요. 간행물에 대한 모든 검열을 정말 총책임자였거든요. 네네. 그게 이제 그 양반이 저를 잡아간 거거든요. 그런데 가보니까 다 양복인데 권총 차고 있더라고요. 권총이 이렇게 양복 밖으로 볼록 나와요. 그래서 주인공 이름을 이제 총찬. 권총찬으로 졌는데 그때 편집국장 최민사 편집국장이 이번에 어디다 글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검열이 안 나와서 이제 장씨로 성을 바꿨다. 그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저를 왜 신인을 연재 소설을 쓰게 했냐 그랬더니 원고를 조금 줘도 되니까. 그래서 시켰는데 이게 대박이 났다. 대박. 그래서 이게 이제 83년인가요? 대한민국 최초의 밀리언셀러로 역사에 기록이 됐고. 그러니까 그때까지 이제 560만 부로 공식 기록이 그렇게 돼 있죠. 물론 이제 더 팔렸지만. 당연히 더 팔죠. 어느 작품이든 예술 작품이 그렇게 큰 엄청난 성공을 이룰 때는 그 시대적 상황과 욕망을 담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분석이 있는데 그 당시에 그럼 이 장총찬에 이렇게 몰입했던 그 이유는 어디에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우리 국민들은 모두 특히 이제 광주 민주화 항쟁 그런 것들 때문에 모두 계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울분에 차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인은요 울분에 차 있을 때 명분이 주어지면 목숨 딱 내놓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그 작은 민족의 숫자가 독립운동을 전 세계에서 그렇게 기가 막히게 한 민족이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이제 인간 시장은 가진 자, 쥔 자, 흔드는 자, 뽐내는 자, 이 사람들을 계속 물고 늘어지고 이제 주먹으로 두들겨 패고 하니까 이제 대리 만족. 이래서 이게 이제 폭발적으로 그렇게 됐다. 이게 평론가들 주장이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국민이 참 위대한 것이요. 제가 국회의원이 딱 되는 순간 인간시장이 안 팔렸어요. 권력으로 이제 보신 거구나. 그렇죠. 제가 그 권력으로 들어가니까 이걸 딱 끊더라고요. 당신 더 이상 권력을 논할 자격이 없어.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고서 인간시장이 안 팔리는 시대가 저는 좋은 시대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책은 안 팔려야 된다고 작가의 말에 썼거든요. 출판사 사장이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뭐라고 그러세요? 아니 지금 책이 잘 나가는데 안 팔리는 시대가 좋다고 하니 나는 어떡하란 말이냐. 그래도 국회의원이 되자마자 책이 안 팔릴 정도로 대한민국은 진짜 우리 국민의 DNA는 대단한 나라입니다.
아, 정말 이런 말씀 듣고 싶었어요. 예, 제가 예. 사실은 앞 코너에는 시사 코너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좌우 패널이 나와서 논쟁을 벌일 수밖에 없어요. 예, 근데 예. 논쟁을 벌이다 보면 이제 청취자 입장에서는 피곤한 소리가 나올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모두를 그 고양시키는 말씀을 듣고 싶었는데 감사합니다. 그 원래 정치 입문하시면서 장총찬 하실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는데 진짜 정치해 보시니 어떠셨습니까? 어떠셨어요? 진짜 제가 별명이 여의도 장총찬이었죠. 어. 심한 경우는 이제 좀 여러 가지인데 네. 상습적 당론 거부자. 네. 에다가 마지막에는요 오직하면 제가 별명이 빈 라덴까지 그 정도로. 하도 그 일종의 말하자면 탈레반의 수계다. 그렇죠. 딴지를 원리주의자. 걸으셔서요. 네. 대통령 네. 총재 그 지도부하고 계속 맞짱을 붙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별명까지 얻었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가장 그 국회의원으로 역할을 잘하는 국회의원으로 8년 연속 선정이 됐거든요. 네. 그리고 그 내부에서는 미움을 되게 받은 거죠. 전전. 아유, 저런. 근데 첫날부터 받았어요. 그 국회의원은 5월 30일 날 됩니다. 네. 그러면 31일 이틀이죠. 네. 이틀 걸어서 한 달치 세비를 줘요. 말이 돼요? 그래서 세비 거부 운동을 시작한 네. 거죠. 야, 근데 다른 동료인들은 그러겠죠. 왜 잘난 척이야? 그렇죠. 이랬겠죠. 왜 혼자 튀어? 그렇게 미움을 받았는데 그 세비가 지금은요 일할 계산을 해요. 네. 이게 이틀밖에 안 줘요. 안 주는 거죠. 예. 지금은. 근데 그 법을 바꾸는데 5년 걸렸습니다. 근데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도 그리고 그게- 저는 이제 반납을 다 해버렸죠. 멋있다. 예. 페노 씨가. 근데요 반납해도 이게 문제예요. 반납을 해도 그 법적 근거가 없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국고 유치금에 집어넣어요. 네. 네. 넣으면은 5년 동안 제가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5년 뒤에 국고로 들어가요. 그런 방식으로. 이게 말이 돼요? 어. 그러면 상습적 당론 거부자 하셨으니까 네. 우리 김영은 PD가 모두 가게 원조시네요 하셨는데 지금 정치인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예, 정말 그 국민들이요 네. 가장 그 비난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현 국회의원들이거든요. 네. 아쉬워요. 거기서 물론 훌륭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후배들이 네. 그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대다수가 지금 말하자면 그 국민 감정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돼요. 네. 네. 지금 잘못하면은 현 국회의원들이 대다수가 나중에 역사에 간신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 네. 이거 정신 차려야 돼요. 왜냐하면 국회의원 됐으면 그 역사 인식 그다음에 국민 인식을 철저히 해줘야 돼요. 네. 그렇죠. 자 명절에 네. 국민은 1원 한 푼 못 받죠. 네. 자기가 세금 내는데도 네. 국회의원들은 명절에 떡값 850만 원 받아요. 이거 말이 돼요? 이거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85만 원도 아니고 850만 원. 850만 처음 원이요. 듣는 얘기라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좀 정신 차려야 될 게 네. 셀프 연봉이에요. 지금 맞아요. 연봉이 네. 1억 5천이 넘잖아요. 그다음에 각종 뭐 별걸 다 받잖아요. 네. 그다음에 특혜가 얼마나 많아요. 셀프 특혜잖아요. 네. 이걸 버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거는 연봉은 한 400여만 원이면 된다. 네. 400 월급이 아니라 연봉이요? 아니 그러니까 월급이요. 월 깜짝이야. 그다음에 네. 말하자면 권위와 네. 그 권력을 갖고 있잖아요. 네. 네. 그 두 가지 가격은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그것만 갖고 나머지는 놔야죠. 근데 그 100몇십 가지의 그 특혜를 맞아요. 특권을 네. 그 부리고 있잖아요. 네. 이걸 내놓지 않으면은 언젠가는 간신으로 역사에 기록된다. 이걸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현 국회의원 중에 젊은 친구 중에 네. 저처럼 네. 이 주장을 내부에서 강력히 하면서 네. 세비 반납 운동, 네. 특권 내려놓는 운동 네. 이걸 누군가 해줘야 돼요. 그럼 국민들 지지하죠. 그렇죠. 당연히 누가 누구든. 지지하죠. 네. 그러면 이제 내부에서는 이제 너 미운 털이 잘났냐? 방심할 거예요. 근데 그 미운 털은 그 사람을 그 말하자면 자라나게 할 거예요. 아. 예. 한국의 마크롱이 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럼 혹시 네. 지금 현역 의원 가운데
작가님께서 주목하고 계신 정치인 꼽을 수 있. 글쎄 뭐 여야를 떠나서. 여야를 떠나서 그 분명히 있는데요. 네. 지금 뭐 이름 대기는 그런데 아.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네. 근데 네. 그분들에게 제가 지금 마음속으로 박수를 보내는 이유가 뭐냐면 언젠가 빨리 네. 네. 그 특권 내려놓기와 네. 그 세비 삭감과 그런 것들을 좀 아, 주장을 네. 적어도 몇 명쯤 해서 파란을 한번 일으켰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오늘 인터뷰 기사에서 보니까 그 하여튼 국회의원들 그런 권력과 명예를 가진 사람들은 그 우리 행정부처에 한 4급 공무원 정도 월급 받으면 된다는 한번 그 제가 제가 그 주장을 예. 한 것이죠. 예. 그게 한 400만 원 선 된다는.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약간 공적인 얘기를 해드렸는데 저는 꼭 여쭙고 싶었던 게 네. 작가로서의 그 섬세함과 그 말랑말랑한 선모운동 하는 것과 공적인 영역에 정치인으로서 투쟁하는 거는 정말 다른 캐릭터인 것 같아요. 예, 보기에. 예. 그 충돌을 어떻게 견뎌내셔서 감내하셨어요? 그게요. 네. 그 작가는 시대를 조명하는 사명이 하나 들어 있어요. 네. 그게 작가적 그 소명을 가지고 정치를 하니까 제가 그런 평가를 받을 수 네. 있었고 그 내부에서 미운 털이 박혀도 견딜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잖아요. 마음 스트레스를 아프고. 많이 받죠. 그거 병나잖아요. 힘들면. 근데 병 안 나는 이유가요. 네. 뭐냐면은 그 제가 이제 저를 쫓아내려고 뭐 벨소리를 다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단상에 올라가서 마지막 발언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네. 그래 당신들이 그렇게 미우면 내가 국회의원 사표 내겠다. 대신 네. 나가서 네. 실명 소설을 쓰겠다. 최고의 무기인데요. 세다. 그럼 조용해져요. 와. 그러니까 제가 네. 이 글이라고 하는 네. 네. 그 말하자면 소설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그 사명감을 네. 갖고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저를 건들다가 마는 거였죠. 아까 왜 국회의원 되자마자 책 안 팔린다 그러셔서 그 질문하고 싶었어요. 국회의원 되신 걸 후회하신 적이 있으세요? 없어요. 없으세요? 예, 저는 정말로 음. 기초생활보장법, 의약분업, 네.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법 네네. 등 그런 것들 제가 주도적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개정 말고 재정하신 것도 있으세요? 재정도 많죠. 네. 어려운. 아니 지금 이건 제정한 다 거예요. 제정하신 거예요? 제정한 거예요. 와. 역사의 획을 그신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만든 거는 이제 그런 걸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죠. 그러나 저는 기분 좋아요. 네. 그러면서 제가 살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제가 국민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보답할 길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로 조금이라도 보답을 했다는 충족감을 느끼고 있죠. 그렇군요. 아니 무슨 시간은 이렇게 빨리 가지? 큰일 났네. 예. 140번째 책 출간하시면 저희 프로그램 또 나와주신다고 약속해 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조금 더 가도 된다고 네, 합니다. 예. 아빠로서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러니까 애들한테는 좋은 아빠는 아니었죠. 왜냐하면 제가 집에 들어가면은 네.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그 책을 그렇게 쓸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집에 딱 있는 동안은 제 집안이 고3이 하나 있는 거였죠. 네. 집안이 조용해야 네. 되고 네. 그렇게 됐으니까 아이들하고 여행도 잘 못했고 놀지도 못했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는 좋은 아빠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최인호 선생님하고 얘기하시면서 그 용서라는 말씀하신 예, 대목이 예. 저는 그 굉장히 닿았는데 그거 한번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시죠. 제가요. 네. 그러니까 무명 때 제일 누구를 뒷담화했냐면 최인호 선배. 왜냐하면 질투 시샘 때문에. 천재 작가 너무 였잖아요. 유명한데. 네.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그 뒤에 제가 유명해져서 같이 그 문학상 심사를 하는데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제가 선배님 그때는 선배님이라고 할 때요.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선배님을 뒷담화를 딥다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저를 물 끌어내보더니 탁 끌어앉아요. 나 욕을 하고 용서해달라는 사람이 최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술을 마시면서 의형제를 맺은 거예요. 그 그래서 사연이 죽을 있군요. 때까지 의형제로 네. 그렇게 살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멋지다. 또 마음을 내려놓고 하시니까 그렇게 편하시다. 세상에요. 네. 용서해달라고 했을 때 부끄럽지만은 할 수 있는 것도 용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그걸 용서를 받아주는 그 인호 형의 네.
큰 마음 그렇죠. 이것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겪어보면 안 돼도 그 얘기를 썼어요. 아, 네. 네. 음. 그 저기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건 좀 아픈 얘기지만 예. 그 아내와의 그 스토리가 예. 많은 사람들에게 그 좀 울림과 좀 잔잔함을 주셨는데 예, 근데 네. 이제 아내가 그 워낙 오래 병상에 네. 있었으니까 제가 그런 생각까지 했어요. 저렇게 고통스러우니 떠나야지 빨리 떠났으면 아 근데요 산 사람을 떠났으면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중환자실에 있을 때 고백을 했어요. 사실은 당신 떠났으면 하고 제가 마음속으로 빌은 적이 있다. 네. 용서해달라. 네. 그랬더니 막 울면서 그러는 거예요. 나도 빨리 떠나야 당신이 편하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떠나면 제발 건강한 여자를 만나라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하도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가슴속에 있어요. 그래서 죽은 지 한 달쯤인가 됐을 때 그 제가 아내 휴대폰에다 전화를 걸었어요. 아우. 네. 전화를 걸었더니 이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네. 이게 그렇죠. 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시 한 편을 썼죠. 아유. 참 네. 별 얘기 다 했습니다. 네. 뭐 가끔 시간 남으시면 좀 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살롱드 상암 겪어보면 안다 신간을 내주신 139번째 책을 내주신 김홍신 작가님과 저에게는 함께했습니다. 인간시장의 작가. 예. 네, 가시는 길에 신청하신 임재범의 사랑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노래는 고맙습니다. 이유가 그 목청이 네. 그 어떤 그 왜 울림이 있고 네. 그다음에 또 내용이 좀 내용은 또 잔잔한 사랑 이야기고 새겨 듣겠습니다. 사랑에 관한 아픔 얘기고 그래서 이 곡을 선정했습니다. 작가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네. 행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